예, 경기도 집합관리 매뉴얼 같이 읽기 정경민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느리게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 말을 빨리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조금 더 쉬면서 천천히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질의 22번 관리사무소장의 자격.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단에서 직접 채용하게 되는 거고요. 위탁관리회사가 파견을 하게 되는 거죠. 의무관리대상 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규약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는 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결국 그 공동주택 관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분이 그 관리를 맡아주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렇다면 규약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규약 등이 제약을 해서 관리사무소장을 적정한 분을 모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관리회사가 구분 소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첫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관리회사의 주장은 임차인도 이용권을 행사하여 제정된 규약은 효력이 없고 입주자 대표에도 효력이 없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관리회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규약이 제정되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선출돼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부당한 업무 수행을 하더라도 위탁관리 계약이 해지하기 어렵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하지만 첫 번째 그 관리단 집회에서 굉장히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내가 만약에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삐뚤어졌다고 하더라도 결국 관리단 집회를 열면 돼요. 열면 되는데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또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들은 차차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나의 노력만 있으면 관리단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임 관리인이 체결한 관리단의 불리한 계약을 후임 관리인이 해지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계약이니까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있어야 해지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단의 임원, 관리단 임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임원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관리단은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을 구분 소유자에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보시면은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관리소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한 담당자는 당연히 구분 소유나 관리인에게 임차 관리단 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소리 하시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관리인, 로마자 2 관리인입니다. 질의 26 관리인의 2, 관리인이 관리사무소장인지 첫 번째 강의 1번을 들으셨으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관리인은 관리사무소장이 아닙니다. 관리인의 선임은 어떻게 하느냐? 관리위원회 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출도 되고 자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안 들으신 분들, 여기서 들으시는 분들 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집합건물에 있어서 기본적인 선출에 대한 권한은 관리인 집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로 선출을 하고 싶다라든지 다른 거를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규약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규약에 정함이 있다면 관리위원회에서 선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돼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임시관리인의 권한. 이 법원에서 정한 임시관리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활용이 잘 안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상 굉장히 활용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법원에서 정한 임시관리인도 마찬가지고요. 재개발 조합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임시관리인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보면 임시이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관리인이 관리인이 없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법원이 임시관리인을 정해줘서 그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뭐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식이사의 권한과 동일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집합건물법은 임시관리인은 제대로 된 관리인을 선임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임시관리인은 통상적인 관리 의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관리인을 제대로 뽑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관리위원회에 의한 관리인 선출, 관리단 집회가 2회나 무산됐는데 관리위원회 결의로 관리인을 선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규약에 정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규약이 만약에 정함이 없으면 2회가 아니라 120회가 무산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갑갑하죠. 관리인의 신고 의무, 관리인으로 선출되면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디에 신고해야 되느냐? 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 의무는 아마 지금 약간 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복수의 관리인, 관리인을 2명 이상 선출할 수 있는지,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인데 단체 대표자는 2명 이상이 될 수 있다. 2명 이상으로 규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요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 구분 소유자의 수의 가반수와 의결권의 가반수가 다른 경우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관련 부분이 나왔을 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관리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일 때는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고,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 해임됩니다. 자, 구분 소유자도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임기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만약에 규약이 관리인의 임기를 22년으로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이 부분은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상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시의 관리단 집회 의결 방법은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은 이상 통상결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가반수로 결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서 구분 소유자가 아닌 친족 임차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준규약은 자격에 제한을 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표준규약을 쓰게 되기 때문에 관리인의 자격을 제한을 두고 있지만, 어쨌든 표준규약에 이런 제약이 없다면 할 수가 있고요. 관리인 선임 해임 시의 관리단 의결 방법은 나중에 현재 관리인이 문제를 많이 일으킬 때 결국 이 관리인을 해임하는 방법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규약으로 구분 소유자만이 관리인이 될수록 정할 수 있는지, 법은 제약을 안 두고 있지만 규약으로는 제한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으로 두면 된다. 배우자도 되겠죠, 당연히.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과 관리인. 위탁관리회사와 같은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결국에는 이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하고 같이 동일인이 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관리인이 위탁관리회사를 감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같고요. 제가 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법인이 관리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칙적으로 법인은 단체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가 엉뚱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법인은 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라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위탁관리회사의 대표자도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여기에 나와 있네요. 집합건물시법 시행령 8조는 위탁관리회사 임직원은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준규약은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이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관리회사 하는 사람이 관리인이 같이 되면은 견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겸직할 수 있다.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예. 내용을 보시고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글쎄요, 요거는 한번 볼까요? 예. 집합건물법은 관리인이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관리단지회에서 선출되고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되므로 안 된다. 그러나 규약으로 정하면은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관리인이 선출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는지 법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